에스퍼. 네, 그래서 에스퍼를 에스퍼하고 그 다음이 스톰하고 플링크 뭐 요런 게 이제 스트림에서 우리가 봐야 될 엔진입니다. 스팍 스트림을 제외하고는. 네, 스팍은 먼저 했는데요. 시대적으로는 요 에스퍼가 먼저 나왔어요. 에스퍼가 뭐야? 예, 에스퍼가 먼저 나와서 이벤트 스트림 인텔리전스를 위한 시스템이고, 요게 예 비즈니스 파이낸스 네트워크 해가지고 요게 나온 게 2004년에 나왔고요. 그때 막 데이터 스트림이 막 뜰 때가 2002년부터 3년 4년 요때가 초기예요.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 DSMS 막 이런 게 뭐 메이저 컨퍼런스에 막 나오면 그게 이제 네트워크 로그들 분석하겠다. 그게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막 나오면서 센서 데이터들을 스트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이 2003년에 처음 논문이 나왔고요. 클러스터링 스트림 뭐. 그리고 DSMS는 그 전에 나와 있어요. 1990년대부터 데이터 스트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BMS는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하고 처리하는 기능이잖아요. 그 오라클 뭐 이런 것들이 뭐 HBase도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분석기인데 저장이 일단 돼 있어야 되는데, DSMS는 Data Stream Management System은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에서 레코드를 한 번만 보고 검색을 하거나 마이닝을 하거나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 DSMS 시스템들이 연구가 많이 됐어요. 큰 프로젝트로.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요 에스퍼가 상용으로 지금도 요거 쓸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도 이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꽤 오래됐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오픈 소스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CEP다. CEP는 뭐냐면 Continuous Event Processing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에서 이벤트 처리만 하는 거다.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SQL 기반으로 이벤트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바라, 이것도 이제 자바로 돼 있고 CP 엔진이고요. 그 다음이 이벤트 처리를 위한 그 처리고, 인메모리 프로세싱을 하고, 하이 스루풋과 로우 레이턴시, 왜 메모리로 하니까. 그 다음에 로우 웨이트와 인베디드 또는 스탠드얼론,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인베디드와 스탠드얼론, 최근 건 내가 솔직히 스캔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요게 약간 얘기가 다른 게 최초라 이게 먼저 나왔는데 하둡은 2011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얘네들은 하둡을 안 보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컴퓨팅이지. 그러니까 내장형으로 돌겠다. 그럼 요새 얘기하면 엣지형입니다. 엣지형. 그래서 그 병렬 분산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엣지 쪽으로 많이 오리엔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서포트 없고 되게 라이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최초로 데이터 스트림 쪽을 뭔가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하둡 기반이 아닙니다. 물론 뭐 다른 스트림이 다 하둡 기반 없어요. 데이터 저장하면 그걸로 스트림 처리 엔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병렬도 아니에요. 그냥 노드 하나가 빨리 간다. 그래서 요새 이제 엣지형으로 이게 아마 많이 쓰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벤트 스트림 커넥터에서 외부에서 센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채널이 있고요. 그럼 그 채널에서 자기들 에스퍼가 제공하는 기능의 스테이트먼트들이 뭐 돌고 그것이 아웃풋 에디터로 나가는 형태. 스트림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이면 여기서 뭐 빨간 물고기 나오면 여기서 이벤트 처리해. 그러면 여러 색들의 그 물고기 로고들이 들어왔을 때 빨간 게 들어오면 그 로고가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로고가 나야 이벤트가 나왔다. 우리가 지금 상황인지 컴퓨팅에서 이벤트 처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들어온 로우가 나가는 건 아니고 처리가 된 거가 아웃풋 형태로 나가는 요쪽이 이제 as per engine. 이게 지금 엔진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그냥 호스트 언어로 짤 수도 있어요. 우리가 DBMS도 짤 수 있듯이. 근데 얘들은 엔진화해서 연산자들을 만들어서 엔진 코드를 단순화, 그러니까 엔진 위에서 돌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근데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게 히스토릭 데이터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과거 데이터죠. 과거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내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요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쿼리와 캐주얼티 이벤트 랭귀지 뭐 이런 거에서 코어 컨테이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CEP로 만들어서 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더 가서 보면 인풋 어댑터, 아웃풋 어댑터 하고 여기 이제 CEP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이벤트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고 여기 로우가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소켓으로 받을 수도 있고 HTTP로 받을 수도 있고 CSV로 계속 그걸 받고요. 소켓으로 아웃풋 보내고 똑같이. 그래서 여기 라이브 차트나 강경 DB에 저장할 수도 있고 오픈 API로 나갈 수도 있고. 얘는 저장을 JVM 위에서 NoSQL DB나 관계형 DB를 연동하면 된다. 네, 근데 이제 관계형 DB를 연동하겠죠. 근데 이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레디스라고 그래서 관계형 DB 뭐예요? 오라클 써도 되는데 뭐 굳이 실시간 모르겠어요. 그거 판단하시면 돼요. 속도를 더 늘리고 싶다. 같이 연동하는 게 레디스 쓰시면 되고 NoSQL DB 뭐 조금 전에 HBase인데 얘는 좀 무겁죠. 그러니까 이게 이 CEP가 되게 엣지로 수천 수백 개가 달렸어. 그러면 HBase 붙이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CEP가 이제 엣지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CSV 리더, 요게 리더가 있고 라이터가 있고 JDBC 뭐 이렇게 이메일로 받기도 하고 뭐 여기 하둡도 어댑터가 있어요. 하둡도 뭐 XML도 있고 뭐 본인들이 쓰겠다 이메일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벤트 레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이벤트를 표현할 거냐. 이벤트는 되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고요. 이벤트는 자바 오브젝트로 표현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서 자바 랭귀지 오브젝트, 자바의 맵, 자바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쪽에서 사용하시는 오브젝트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코더 응용 프레임과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벤트 레프리젠트 할 때 이게 지금 비교를 해보면 아까 얘기한 네 가지의 데이터 구조 간의 CEP 상에서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싱 모델은 우리가 이제 리스너라는 용어가 나와요. 리스너는 뭐예요?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S4가 듣고 있는 그래서 업데이트 리스너 임플리멘테이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듣는다. 그죠? 데이터 업데이트는 뭐예요? 레코더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정 이벤트 비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이벤트가 나오면 get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스트림 처리를 익숙해진 사람, 우리가 스트림 처리를 지난 학기에 잠깐 보긴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스톨 스트림에서 withdraw라는 이게 지금 철회죠. 뭐 매출액에서 이제 반납 뭐 이런 건데, withdraw 스트림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그죠? 구매 철회를 한 거, 그것만 따로 따가지고 오면 그거를 다 가져와라. 그러면 요게 지금 인커밍 이벤트가 들어와서 withdraw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벤트가 W1이 생긴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일어나는 그냥 뭐고요. 그 다음에 요건 그냥 계속 어펜드만 하는 스트림이에요. 어펜드만 하는, 그러니까 랜드마크 모델이다. 우리가 스트림 처리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랜드마크, 윈도우,
그 다음에 DK 모델,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가장 심플한 모델이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Insert and Remove Stream, 그러면 요게 이제 윈도우 모델입니다. 윈도우. 그래서 정해진 크기, 요게 지금 5예요. 5. 5개의 레코드를 가질 수 있는, 레코드나 타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전에 랭스로 했기 때문에 5예요. 그러면 5개의 레코드를 최근 5개만 내가 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게 들어오면 하나가 인설트 되고, 두 번째 거 인설트 되고, 세 번째 거 인설트 되고, 네 번째 거, 그래도 아직 비었죠. 다섯 번째 게 딱 들어가는 순간 윈도우가 풀이 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들어가면 제일 앞에 게 리무브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인설트 리무브, 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스탁에서 본 것처럼 윈도우가 여기 또 에스퍼에도 구현이 돼 있다. 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림에서 윈도우 없이는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림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필터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윈도우에서 불필요한 애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withdraw라는 요게 윈도우예요. 윈도우 랭스가 5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랭스 5에서 withdraw가 어마운트가 200불 이상인 거를 받아라. 그러면 얘는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윈도우에 찾기 전에 셀렉션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필터 하듯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500이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윈도우에. 근데 두 번째 withdraw는 100불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들은 내가 안 볼 거야. 그러면 100불짜리는 요때 요 윈도우에 들어가지 않아요. 200불짜리니까 들어갔고, 50불짜리 안 들어가고, 150불짜리니까 안 들어가죠. 300불짜리니까 요렇게. 그러면 들어오는 쪽에 앞에 필터를 붙여서 윈도우가 밸리드한 범위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게, 요게 이제 요런 신텍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게 이제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 뒤에 붙이면, 웨어절로 붙이면 select from where잖아요. 웨어절로 붙이면 일단 다 받고 포스트 필터를 하는 겁니다. 포스트 필터. 그래서 앞에서 필터 할 거냐, 뒤에서 필터 할 거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에스퍼에. 왜냐면 이게 윈도우, 결국 메모리를 잡는 애는 얘예요, 얘. 그러니까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프리 필터를 잘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떨 때는 포스트 필터를 써야 될 때는 써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텍스가 여기서 보면 내가 베이스 스트림, 요건 이제 들어오는 베이스 스트림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부르면, 거기에 조건을 표현하면 필터, 셀렉션 조건이죠. 어차피 조인은 여기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필터가 되고, 뭐 요렇게 된다. 예. 그리고 요 뒤에, 웨어절 뒤에 붙으면 포스트 필터, 일단 적재가 된 다음에 윈도우 내에서 필터링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레코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윈도우는 시간, 아까 최근 5개를 킵한 거고, 최근 1분, 그러면 1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넣는 게 아니고요. 1분 동안에 1개가 들어와도 1개만 더, 1분 동안에 1000개 들어오면 1000개 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코드 크기가 이제 가변이 되는 거죠. 메모리 크기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임 이벤트예요. T 시점부터 8시점까지, 지금 W1이 4시점에 들어와서 윈도우에 적재됐고요. W2가 5시점에 들어와서 여기 적재됐어요. 근데 윈도우 타임이 4초죠. 그러니까 최근 4초예요. 그러면 내가 5초에 최근 4초면은 1, 2, 3, 4 여기까지죠. 그래서 얘들이 다 밸리드하고, 근데 T3에서 T6에서는 똑같고 T7에서 W3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4초면 여기 T3까지죠. 근데 T8로 가면, 그러면 여기까지가 밸리드해집니다. 얘가 날아가요. 그죠? 시간 범위로 윈도우 크기를 세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여기 SQL, 요게 지금 에스퍼도 간단한 SQL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임 윈도우, 그 다음에 타임 배치는 요게 점프 윈도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임 배치는. 예, 요거 잘 이해하실 분이 몇 명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슬라이딩 하는 거와 점프 하는 게, 예, 요게 이제 배치니까, 요게 사이즈가 4초니까 4초씩 가지고 있다가 4초가 끝나면 이걸 다 버려. 새로운 4초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치 윈도우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유저가 원하는 만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PL 신텍스는 이게 이제 SQL인데 자기들 형태로 약간 변형한 거죠. 에스퍼 형태로. 그래서 여기 이제 select average price하고 static 윈도우 30초, 최근 30초의 슬라이딩 윈도우로 평균 스탁의 주식 값을 출력해라. 누구의? where? 여기까지 IBM 스탁에. 그래서 여기 한 문장이에요. IBM 주식이 30초, 최근 30초의 평균 주식을 뽑아다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QL 쿼리, EPL 쿼리인데요. 여기 지금 select from, where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from까지는 필수고요. 요게 이제 신텍스입니다. 그래서 뭐 group by도 있고 having도 있고 output, order by, 뭐 여기 limit number rows,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셀렉트 된 거를 어느 곳에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인서트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풀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피리어드를 표현하는 신텍스입니다. 오, 복잡하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고, 네, 뭐 초 뭐 이런 거 다 표현되고요. 예, 요거는 원하시면. 그래서 에스퍼를 했는데 우리가 좀 그거가 그냥 요 슬라이드 한번 보고 가죠. 예, 요거가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 처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둡이나 하둡 같은 게 사실은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배치 처리.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모든 것들이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요 배치 처리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 학부부터 뭐 이런 거에 다 익숙해져 왔을 것 같은데, 에스퍼를 기반으로 해서 스팍 스트림, 스트럭처드 스트림,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둡이 나오고, 그러니까 에스퍼가 데이터 스트림 처리 쪽 엔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사실은 데이터 스트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 거의 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2005년 6년까지 10년 정도가 데이터 스트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컨티뉴어스 쿼리라고 그러죠. 그 연속 질의 처리, 그리고 컨티뉴어스 마이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기 끝나면 그쪽 관련해 가지고 좀 볼 거예요. 좀 보긴 할 텐데. 그래서 그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 쪽 스트림 처리, 요 이론적으로 여러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으나 현실적으로 적용된 거는 요 에스퍼가 다한 것 같아요. 되게 라이트한 버전으로. 그리고 나서 2007년, 8년, 뭐 10년 요때 이제 그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스트림 관련해서 좀 대용량, 에스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대용량은 아닙니다. 그냥 PC에서 도는 거예요. 그냥 단말에서. 그래서 오히려 요새 이제 엣지에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스톰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 대용량 빅데이터 데이터 스트림 처리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에스퍼 다음에 우리가 볼 거고요. 그러면 요게 스톰이 어떻게 보면은 하둡이랑 비슷한 거예요. 하둡은 선저장 후처리에서 대용량 빅데이터로 간 거고, 스톰은 처리하고 저장하는 형태. 그 프로파일만 저장, 그런 거 길이 다르게. 그래서 하둡하고 스톰이 이렇게 대칭표가 됩니다. 이따 강의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대용량으로
데이터 스트림 처리하는 빅데이터 처리는 스톰이 처음이었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으로 그 전에 나왔던 10년 전에 나왔던 DSMS는 지금의 DBMS 형용, 그러니까 그냥 서버 단에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스팍 스트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스팍 스트림이에요. 네. 스트림이고 여기도 이제 뭐 여기 대해서 스팍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저장하고 되는 거.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배치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처리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퍼, 스톰, 스팍, 뭐 DSMS 이쪽은 다 에스컬레이터. 그냥 데이터가 발생하는 대로, 이거 에스컬레이터 그냥 올리잖아요. 기다림 없이 모든 사람을. 그래서 릴타임 컴퓨테이션을 위한 데이터 스트림 처리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도 이제 20년, 10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됐네요. 이제 데이터 스트림도. 예. 이거 연구할 때만 해도 되게 초창기였는데,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두 계열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보여야 될 게, 우리가 이제 SQL DBMS와 NoSQL DBMS가 나중에 합쳐서 NewSQL이 합쳐진다는 거로 갈 때, 그게 이제 다 디스크 기반이라면, 사실은 스팍처럼 거기 위에다가 스트림 DBMS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 분야도 상당히 많은 브랜치가 생겨 있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역할들이 다 다르고, 어차피 데이터 소스는 똑같아요. 실시간에 발생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뭐 배치로 왕창 발생하는 데이터는 없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배치 처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디스크에 놓고. 근데 데이터란 스트림으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스트림으로 발생하게 돼 있지, 배치로 발생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는 데이터 발생하는 거를 그대로 처리하는 거다. 스트림은 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제 예, 상수, 예, 하여튼 이거 통계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예, 그 통계와 데이터 스트림, 그러니까 통계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이 뭘까요? 얘기해 줄 사람 없나요? 네, 이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림을 보시면 더 그럴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스트림 처리가 이렇게 이거 안 되고, 예, 그래서 에스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얘도 지금 이런 구조로 해서 그 인풋 어댑터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스트림 형태 받고 아웃풋도 스트림으로 나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일 형태들 보여주고 있고, 이건 자바 기반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 표현 방식들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진화하는 요게 이제 스트림 SQL 형태인데, 자기들이 정의하는, 그래서 select from where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랜드마크 모델과 윈도우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셀렉션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트림 쪽에서 SQL 처리하는 그 90년대 말부터 그 연구가 되어 왔던 게 이제 상용 시스템으로 전달이 된 거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스팍에 또 연동이 된 거죠. 이게 다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지금 당장 안 쓸 거니까 이거 안 봐도 돼,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고안한 거는 언젠가는 쓰입니다. 그게 중요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프로그램 언어가 우리나라의 히스토리인 것처럼, 예, 과거들을 보셔야 우리나라 된다. CS 소프트웨어에. 자, 타임 배치, 이거 점프 윈도우죠. 그래서 요런 에스퍼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래서 EPL 자기들만의 것들을 만들어서 요게 타임을 요런 구문으로, 타임 피리어드는 연도까지 2여까지 표현을 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2여나 뭐 그래서 밀리세컨까지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0.5세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데이터 타입으로 중요해요.
그 데이터 스트림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DBM에서 달러 타입 있듯이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들을 빌트인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 보시면 다양한 형태를 지원합니다. EPL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숏, 인티저, 롱, 플롯, 더블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이제 빅 인티저, 빅 데시말 그래서 데이터 큰 거 마찬가지로 숏 인티저, 뭐 롱, 그다음에 플로트, 더블, 빅 인티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캐릭터 투 인티저,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애들, 인티저 투 롱, 뭐 인티저를 롱, 플로트,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롱을 이렇게 바꾸고, 뭐 플로트를 이렇게, 더블을 데시말 인티저로. 그래서 이런 타입 캐스팅이 되게 자유롭게 해놨다. 이게 왜냐하면 들어오는 소스랑 내가 처리하는 거를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럴 니드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변수 선언에서 캐스팅을 편하게 하느라고 해놨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EPL 신텍스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select from where니까 자기네들 언어가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는 거라. 그래서 select close, 그러니까 select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select from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왜요? 요 틀에 의해서 모든 처리를 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렉터는 뭐죠? 우리가 결과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뽑아내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put stream, 그 결과로 그냥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 들어왔다 삭제되는 거, 들어와서 삭제되고, 그냥 뭐 이런 거 같아요. 요거 지금 아마 더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셀렉절로 누적되는 옵션을 이런 옵션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가장 쉬운 예제, 여기서 제시하는 예제인데 이게 어떤 예제냐면 여기 지금 주식의 가격, 그죠? 주식의 가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예요. 그러면 양쪽이 다 주식이라는 심볼, 뭐 IBM이라는 주식이 있을 때 틱, 주식 틱,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다음이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들 스트림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연합뉴스 뭐 이러면 그냥 쭉 계속 뉴스가 발생하면 새로운 뉴스가 올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어펜드가 되잖아요. 그게 요 뉴스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속 뉴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뉴스하고 그 주식하고 주식에서 뜨는 거하고 이거를 조인을 해서 어떤 뉴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결합을 해서 같이 됐을 때에 그 주식하고 뉴스를 결합하는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을, 여기 이제 주식 가격에 대한 스트림이고요. 그래서 틱 심볼, 어떤 주식이냐를 찾는 거고, 그래서 10초, 이게 10초, 최근 10초? 감사, 이게, 우리가 10분 시간일 때, 예, 10초죠. 맞아요. 초니까, 우리가 10 하면 10초니까, 10초, 최근 10초 사이에 주식을 틱이라고 부르고, 이거 에즈니까 알리아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뉴스, 최근 10분 사이에 들어오는 거를 뉴스라고 그러고, 뉴스에서. 그럼 그 뉴스와에 있는 심볼과 틱의 심볼이 같으면, 그러면 틱의 심볼로 셀렉트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유저 디파인 펑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요 SQL 문을, 요게 조금 전에 돌았던 애를 요 틱 뉴스 스트림이라는데 실시간에 인설트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서 요 문구를 하게 되면 요걸 조인해서 요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죠? 새로운 스트림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개 조인을 해서. 그래서 만들게 된 다음에 요 문구는 뭐냐 하면
요 스트림에서 요 from절이니까 새로운 스트림에서 주식의 프라이스하고 뉴스의 텍스트들을 그다음에 리절트, 예, 요게 리절트죠. 예, 그거를 결합된 거를 선택해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뉴스 텍스트.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트림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스트림이 다 스트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이스 스트림인데요. 베이스 스트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스트림으로 어떻게 보면 셀렉션 한 거죠. 프로젝션을 한 거죠. 프로젝션을.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지리를 표현하는 형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셀렉트고요. 셀렉트. 그다음이 from절을 정의하는 문구로는 우리가 스트림 데피니션 해가지고 as 요거죠. 그 알리아싱은 그대로 우리가 쓰고요. 그다음에 뭐 스트림끼리의 유니언, 뭐 인터섹션, 뭐 이런 것들은 SQL문에 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자유롭게 그것들을 정의해서 from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스트림을 define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스트림을 이름을 짓고 그 스트림에서 필터링하는, 우리가 HBS에서 필터를 밑으로 내려보는 거와 똑같이 그 단에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게 되면, 그죠? 좀 더 처리하는데 비용이 적으니까, 그래서 필터 크라이테리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좀 복잡한 셀렉션은 컨테인드 셀렉션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뷰를 정의했듯이 뷰 같은 걸 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SQL에 있던 거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셀렉션 비슷한 거죠. 요게 필터입니다. 캐테고리가 퍼리셔블한 것만 뽑아다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게 지금 필터 크라이테리아가 새로 추가된 건데, 요거는 HBase에서 우리가 필터를 스트림 앞단에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처리 시간을 줄이려고 여기도 이벤트에서 요런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필터링하는 요런 것들이 이제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뭐 로지컬 엔드들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딩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거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들 뭐 일반적으로 있던 거 다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레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레인지들을 정의하는 법, 또는 밸류 집합들을, 이게 지금 집합 안에 있냐 없냐 요거를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리미트하고 뭐 이런 필터에 대한 게 좀 많이 보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웨어절에는 내가 이제 검색 조건, 그죠? 내가 들어오는 스트림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들을, 그러니까 일단 필터를 꺼낸 다음에 좀 복잡한 조건들을 웨어절에 쓰시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이 필터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웨어절 필요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웨어절에는 비교 연산자들 뭐 이런 거 다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엔도 모아로 프리디카스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PL에서 집계랑 그룹핑, 요거 다 SQL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얘는 윈도우 내에 그룹이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그룹 바이랑 해린저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집계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 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애그리게이션 펑션의 익스프레션을 표현한,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 곱하기 2의 에버리지를 찾는, 뭐 이게 왜 찾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30초 사이에 만약에 프라이스가 2배로 됐다면, 가격이 2배, 30초 안에 2배로 된, 30초 안에 2배로 된 스탁에 대한 평균 가격? 뭐 이런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말은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 30초 내에서, 이게 윈도우 30초니까 30초 내에서 2배가 된다면이네요. 2배가 된다면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겁니다. 2배로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에서 곱하기 2에서 평균 가격, 지금 30초 안에 있는 가격들이 다 2배가 된다면 얼마가 되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에버리지 미디안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클로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핑 익스프레션 넣어서 그룹 바이 특정 속성으로 그룹핑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EPL 얘기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에스퍼를 써보시려면 다운 개인이 쓰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써보시면 되는데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